최근 댓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볼 건데, 우스갯소리로 다리 근육 생기는 게 무서워서 기구 운동이 안 한다는 이야기가 소문만 아닌 듯하다. 이 얘기가 언제 나온 얘기냐면 10년 전에 나온 얘기예요. 되게 해먹은 얘기라는 거죠. 10년 전에 농구에서 나온 얘기도 아니고 배구에서 나온 얘기예요. 여자 선수들은 근육 생길까봐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현대건설 황현주는 무거운 바벨을 들기가 죽기보다 싫지만 저것을 한 번 더 들면 선수 생활이 일면 더 연장된다는 생각에 꼭 참는다. 이게 10년 전에 나온 기사예요. 여자 선수들 미용 목적으로 근육이 생기는 게 안 좋아서 그런다는 말이 옛날에 있었죠. 근데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하는 사람은 대체 어느 시대에 머물러서 사는 건가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자, 같은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근육 미인, 머슬려가 뜬다. 가녀리고 마른 몸매를 선호했던 과거와는 달리 여성들의 몸에 대한 미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이때부터 레이양을 비롯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심으뜸 같은 운동을 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운동하는 여자면 자기 근육 갈라진 거 사진집만 찍어 올려도 웬만한 프로 선수 하는 것보다 돈 더 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 이런 시대가 이미 된 지가 10년이 됐어요. 그냥 시대가 바뀌기 전 마지막 해에 나온 기사를 가지고 아직 10년까지 사고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인데, 정상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옛날 농구 기사예요. 그때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따로 없어서 서로 업고 뛰고 무등 태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이 전부였다. 근데 유영주 감독님이 일본 선수들이랑 부딪혀보고 느낀 게 바로 그거래잖아요. 얘들이랑 우리랑은 몸이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구나. 뭐 별 대단한 트레이닝 하지도 않은 거예요. 프로 출범 초기 시대가 그 쫄쫄이 유니폼 있죠. 그것 때문에 밥을 제대로 안 먹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운동선수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는데, 대려 미적인 관점 때문에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건 그 시대 선수들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 웨이트 트레이닝장에서 선수들끼리도 경쟁 붙어요. 그래서 대려 트레이너가 와서 그만하라고 그런답니다. 아, 그런데 그렇게도 안 할 사람 안 하는 건 어디 가나 어느 분야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오래 못하겠죠, 그냥. 그렇게 해도 오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외국인 도입의 조건, 답은 이미 다 나와 있다. 여기에 여러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그건 지능의 문제가 아닐까요? 부모들도 농구를 시키겠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외국인 도입 취지인 외국인 선수와의 경쟁을 통해서 실력의 향상을 기대하는 것과 맞지도 않는 상황이다. 오히려 외국인 선발을 위해서 팀이 좌지우지되니 외국인 선발에 목을 메고 그로 인해 지도자들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 여자 배구를 보면 알 수 있다. 명문인데 외국인 있어야 강해진다. 이건 소금물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려는 짓. 그리고 백종화 이 사람은 또 이런 멍청한 얘기 또 하는데, 한국 여자 농구 선수들은 프로 선수가 아니고 체육학과는 체육학과를 다니고 있어야 체육학과 선수지. 그럼 이종에도 은퇴하고 나서 체육학과 다녔어요. 그럼 이종에도 체육학과 선수인가? 맞지? 체육학과 다녔으니까. 이 사람이 투핸드슛 하는 농구 볼 이유가 없다는 그 얘기 가지고 제가 지금 투핸드슛 누가 하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가 쏙 빼잖아요. 그리고 일본 여자농구 올림픽 은메달 얘기하는데, 그럼 일본 여자농구가 하는 방법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나라 본선 나갔는데 본선도 못 나갔다고 얘기하지 않나. 실제 일본의 경기도 많이 해봤던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일본이라고 해서 다 그렇지가 않다고. 중위권 이하는 별거 없다고. 히타치 우리나라 와서 다 지고 간 거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다른 건 재원의 풀도 다르고 지도자들의 역량이에요. 하나은행도 모리야마 코치가 브리핑 해가지고 전술 짜고 할 때는 잘 되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감독이 이제 또 됐다 그러고 자기 맘대로 하기 시작하면 져요. 그러니까 모리야마 코치가 시즌 끝나면 돌아간답니다. 말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이래서 코치로 데려올 게 아니라 감독으로 데려와야 돼요. 외국에서 능력 있는 기술 코치 데려오면 뭐예요? 감독이 말 안 들어보면 끝인데. 거의 빼고 40점 경기 난다고 하는데, 지금 전체 팀 중에 득점 제일 못하는 하나은행이 평균 득점이 54점이에요. 나머지 팀들 다 60점째 놓고 있고. 근데 어떻게 40점대 경기가 계속 나오나요? 가끔 나오기도 했죠. 그럼 뭐예요? 그런데 이 평균을 유지한다는 건 그거 평균보다 더 넣은 적도 있다는 얘기죠. 이건 3단 농법이 안 되는 이 멍청이는 진짜. 그리고 일본 대표 선수도 한국보다 신장이 안 작아요. 피바 홈페이지라 팀 로스터의 평균 신장 봐요. 1cm 차이 나지. 그리고 180 이상 장신 선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160대 가드 뛰는 건 왜 뛰냐면 그 모든 걸 초월할 정도 능력 있는 가드도 있어서요. 그 선수가 뛰는 거라고. 그리고 BQ 모자란다고 해서 가져온 예시가 박소희예요. 박소희는 그렇게 똑똑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박소희가 지금 22살이에요. 자기 오빠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프로 데뷔한 지 2년 차밖에 안 됐어요. 동생이 아니고 오빠가. 그런데다 코로나하고 자기 부상 때문에 고등학교 2, 3년에는 출전 경험도 없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눈이 트일 시간이 언제 있었냐고. 그런 선수들을 잘 길러내야 되는 게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인데 다 그건 쏙 빼고 얘기해요. 앞서 김지영 선수 얘기를 했지만 그 나이가 돼야지 눈이 트여요. 김단비 선수가 신한은행의 프랜차이즈였잖아요. 신한 팬들도 김단비 패스는 답 없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먼저 올렸다시피 패스에도 이제 눈이 트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시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눈이 트이고 지금의 김단비가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게 그 나이 때였어요. 지금 김지영 나이랑 비슷한 나이. 자, 제가 하나은행은 슛이 아니라 패스가 문제다 그러면 이 얘기를 못 알아듣고 슛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농구를 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자, 앞서도 말했지만 리그에서는 40%도 넣고 50% 넘기 힘든 양인영이 왜 국가대표에서 70% 넣는지 왜 더 어려운 국가대표에서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은행이 빅3 할 때 그 나머지 한 자리에 들어가는 선수 슛률이 왜 갑자기 다 오르는지 지난 시즌 정예림은 왜 그때만 3점슛 성공률 42%를 기록했는지 그러다 이번 시즌에는 뭐 때문에 안 됐는지 지난 시즌 하나은행도 패스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 시즌보다는 공이 돌았죠. 잘 되는 팀하고 안 되는 팀 차이는 공이 잘 도냐 안 도냐예요. 그리고 한번 찬스가 나는 때 거기에 공이 갈 때 이 공이 잡으면 바로 올라갈 수 있게 올라오냐 아니면 다 잡고 당겨놔야 되냐 당겨놓고 고쳐 잡아야 되냐 이 차이예요. 근데 하나은행은 당겨놓고 고쳐 잡아야 되는 패스를 해요. 그럼 수비가 다 붙어요. 붙으니까 가까이서 던져도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면 돼. 그걸 피하면서 던져요. 그럼 이미 코어 밸런스가 깨졌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걸 보고 원인 생각하지 않고 안 들어갔을까 하고 안 들어간 게 원인이구나. 안 닿는데도 못 넣네? 이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패스가 이상하게 오니까 피하면서 던지느라 모든 게 다 깨졌다 이 생각을 못 한다면 너 농구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프로에 있던 선수하고 농구 해봤어요? 아니면 적어도 남자 대학까지는 했던 선수. 선출 가드하고 해봤고 여자 프로 선출하고 해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을 고쳐 잡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자리에 가 있으면 내 손에 공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럼 딴 게 필요가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그냥 나오는 거 잡고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패스가 여기서 오냐 여기서 오냐 이것도 달라요. 오른손잡이 기준이면 여기서 오는 게 편합니다. 왜냐면 공이 오는 거를 딱 받고 덮으면은 그냥 그대로 드는 건 슛자세가 되거든요. 오늘 이렇게 해야 되긴 한데 지금 의자에 앉아 있어서 그런데 휠체어 농구 선수도 이 의자에 자유투할 때 똑바로 안 앉는 거 아세요? 이렇게 앉아요. 휠체어 농구도 보니까 참고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스크린 전략은 휠체어 농구가 더 잘 쓴다 싶을 정도? 그 남자 농구 선수들도 프로 와가지고 적응하고 이제부터 자리 잡아자 가는 나이가 27, 8이에요. 배병준 선수가 데뷔하고 6년을 10분을 못 뛰었어요. 그러다가 안양에 오면서부터 10분 이상 뛰기 시작하더니 지금 30분 가까운 출전 시간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처음으로 평균 두 자릿수 득점도 넘겼고요. 뭐 3점슛 퍼센티지는 안양에 온 이후로 30% 이상을 쭉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배병준 선수 나이가 지금 박혜진이랑 동갑이에요. 그리고 배병준 선수는 안양으로 오면서 또 무슨 변화가 있었다? 고아라 만났다. 지금 주전이 되고 두 자릿수 득점을 했잖아요. 이번 시즌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딸이 태어났다. 이 부분은 진짜 잘 만났어요. 만나니까 둘 다 피는 거 보면 진짜 잘 만났어요. 예시라고 가져온 게 박소인이 나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30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BQ가 안 되는 선수들도 많아요. 저 같으면 차라리 그런 선수를 예시로 가져왔겠네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선수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농구 얘기를 해.